하버드대 행복학 명강의 느리게 더 느리게 마음의 속도를 늦춰라. 불완전한 인생을 받아들이는 순간 완벽한 행복이 열린다. 하버드 행복학 명강의 느리게 더 느리게는 벤 샤하르 교수가 1등만을 추구하는 하버드생들에게 내일의 성취를 위해 오늘의 행복을 포기하지 말라고 가르친 긍정심리학 15강의를 베스트셀러 작가 장샤옹이 쓴 책으로 하버드 행복 노트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바로 잘 쉬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다. 어쩌면 행복은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채 갖가지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에 짓눌려 숨죽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는 그러한 비관주의에 사로잡혀 행복을 꿈꾸지만 실제로는 더 이상 행복을 찾지도 추구하지도 않는 아이러니한 삶의 패턴에 있을 것이다. 사실 행복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조금만 미소를 지으면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행복은 늘 우리 곁에서 조용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행복해지기로 결심하고 행복을 찾는 사람만이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행복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물론 그 답은 벤 샤하르의 행복학 강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진정한 행복을 찾는 모든 이에게 이 책이야말로 행복한 인생살이의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첫 번째 강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샤하르는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 기쁨과 의미를 가져다줄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온 힘을 다해 그것을 추구한다. 또한 자신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면서 아주 작은 행복까지 놓치지 않고 누린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욕심 없는 담백한 시선으로 주위의 모든 것을 바라본다면 누구나 행복을 움켜잡을 수 있다. 돈은 사람과 주거지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재미있는 점은 우리가 종종 목표와 수단을 혼동하고 돈을 얻기 위해 행복을 희생한다는 것이다. 돈은 인생의 행복을 가늠하는 척도가 아니다. 돈이 많다는 것은 생활이 부유하다는 뜻일 뿐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만의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기준에 맞춰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거나 자신의 결점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포장할 필요는 없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 그래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다.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일하고 단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며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춤을 추고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 노래하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한도 내에서 온 힘을 다해 자기 자신으로 살아라. 타인에게 보이는 모습은 아무리 훌륭하고 화려해도 세월에 따라 빛바랜 옷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것은 겉모습이 아닌 간절하게 행복을 바라는 내면의 목소리다. 실패하는 법을 배워라. 아니면 배우는데 실패할 것이다. 예전에 학생 앞에서는 늘 완벽하고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만 보이게 했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이 완전히 잘못된 방법임을 깨달았다. 이런 방법으로는 학생과 통할 수 없었고 오히려 잘못된 길을 제시할 뿐이었다.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완벽한 사람이 되는 길이었다. 희로애락이 두루 있는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이다. 인간은 불완전하게 사랑스럽다. 자기의 부족함을 정면으로 대할 때 인생은 비로소 아름답고 완전해진다. 두 번째 강의, 완벽을 향한 추구. 행복을 가로막는 것은 누구인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일이 있다. 하나는 바꿀 수 있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바꿀 수 없는 일이다. 바꿀 수 없는 일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헛된 시도이며 괴로움만 더해질 뿐이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먼저 바꿀 수 없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일들을 찾은 뒤 그것을 바꾸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라.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 먼저 부족한 자신을 인정하고 단점에 집중하는 대신 장점을 찾아보자. 그렇게 찾아낸 장점은 진정한 자부심의 크나큰 자본이 될 것이다. 불완전한 나를 받아들이는 순간 완벽한 세상이 열린다. 샤하르의 행복한 강의 중에 나는 지난 30년 동안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웃으며 말했을 때 청중들은 그에게 무한한 애정을 느꼈다. 어딘가 부족한 듯한 모습만큼 사랑스러운 것도 없기 때문이다. 불완전함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지나친 자책은 금물이다. 작은 실수 정도는 용서하라. 중국 도서 중
행복으로 향하는 문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한다. 잘못을 하고도 후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악인이고 후회할 줄 아는 사람은 선인이다. 칼을 내려놓으면 그 즉시 성불할 수 있다는 말도 있듯이 과거의 잘못은 돌이킬 수 없지만 잘못을 고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속죄가 된다. 본의 아니게 잘못을 했더라도 지나치게 자책에 빠지지 말라. 먼저 자책감에서 벗어나야 고칠 수 있고 좀 더 긍정적인 마음을 맞이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는 없다. 괴테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위해 스스로 개척한 길을 가야 한다. 그러니 헛된 소리에 현혹되거나 타인의 생각에 지배받지 말라 했다. 사람은 모두가 유일무이한 존재다. 기뻐하기 위해, 행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없다. 자기 자신으로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이룩하는 길이다. 내면의 열정을 따르는 것이 행복이다. 우리는 로봇이 아니기에 감정적인 기복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 자기 자신에게 실망과 스트레스를 극복할 더 좋은 기회를 주어라. 이것이 바로 긍정심리학이다. 행복한 인생은 완전히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행복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행복이 찾아온다. 희망을 갖기로 결심하는 순간 절망은 저 멀리 사라진다. 내면의 열정을 따르면서 끊임없이 노력할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많은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세 번째 강의, 물질적 풍요와 행복의 상관관계.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샤르는 행복이야말로 최고의 재산이라고 생각한다. 돈이나 위치는 인생의 가치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행복을 연구하기 시작한 후로 내 인생 역시 완전히 변했다. 행복은 마음의 긍정적인 힘을 기르는 데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다. 샤르는 행복은 인생의 가치를 가늠하는 유일한 잣대다고 정의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남에게 자신의 성공을 사랑하거나 그것을 무기 삼아 휘두르지 않는다. 행복하다는 것 자체가 비할 데 없이 소중한 재산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행복한 사람은 명예와 이익에 목숨 걸지 않는다. 스페인의 위대한 소설가이자 정치가인 이바네스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권리가 있다. 행복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리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아간다. 반드시 부자가 되어야만 혹은 대통령이 돼야만 행복한 것은 아니다. 자신에게 맞는 삶을 선택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 장점을 발휘해서 행복감을 높여라. 우리는 종종 빨리 목적지에 도달해야 하겠다는 조급함 때문에 과정 자체를 즐기지 못한다. 또한 명예와 재물이 있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권력과 돈을 줬는데 시간을 몽땅 쏟아붓는다. 하지만 이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자신에게 의미 있고 또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일을 찾아야 한다. 또한 스스로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동시에 그 과정을 즐기고 누리는 법도 배워야 한다. 부유함의 정의를 다시 내려라.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돈이다. 자산, 부채, 이윤, 손해 모두 돈과 관련된 것이며 돈과 무관한 것은 기준에 들지 못한다. 돈이야말로 최고의 재산인 것이다. 인생에도 이윤과 손해가 있다. 그러나 인생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업과 전혀 다르다. 네 번째 강의, 부정적 감정의 긍정적 효과. 부정적인 감정이 없어야 행복한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생에서 부정적 감정은 지출, 긍정적 감정은 수입이다. 긍정적 감정이 부정적 감정보다 많을 때 우리는 행복이라는 최고의 수익을 내게 된다. 부정적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라. 하버드 대학교는 이런 말이 전해져 온다. 미소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행복한 사람은 희망이 가득하고 희망이 가득한 사람은 진실하다. 그리고 진실한 사람은 아름답다.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라.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더욱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이다. 분노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제어하는 것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도 일어나고 자신이 미처 알지 못한 문제도 닥치며 혼란스럽고 괴로운 순간도 온다. 반대로 내가 원하는 일, 바라던 것, 행복한 순간 역시 온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도 경건하고 진실한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평안함을 찾을 수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인생은 분노와 다툼, 질투와 원망,
미움과 분쟁 속에 가라앉고 말 것이다. 고독은 나 자신과 친해질 가장 좋은 기회다. 시끄럽고 요란한 것은 삶의 진짜 모습이 아니다. 요란함 뒤에는 항상 고독이 숨어 있다. 고독을 즐기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의 수많은 소음과 유혹에서 벗어나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 고독을 즐겨라. 그 안에서 예상치 못한 따뜻함과 아름다움을 만날 것이다. 행동은 두려움을 이긴다. 셰익스피어는 행동은 가장 강력한 설득력이다. 만약 오늘을 가장 설득력 있는 행동으로 시작한다면 내일은 가장 설득력 있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적인 행동으로 내면의 두려움을 이길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된다. 5번째 강의. 느린 걸음으로 행복을 지켜라. 느린 걸음을 즐겨라. 바쁘게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오직 성공할 때만 기쁨을 느낀다는 점이다. 그들은 과정의 중요성을 알지 못한다. 행복은 산 정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다. 인생은 길다. 그러니 천천히 걸어도 괜찮다. 천천히 걸으면서 인생의 풍경을 마음껏 즐기자. 휴식은 더 멀리 가기 위한 것. 비틀즈의 멤버 존 레논은 인생이란 내가 계획을 세우느라 분주한 동안 슬그머니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다. 우리가 아무리 촘촘하게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지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어차피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 가끔은 모든 걸 내려놓고 피곤한 나 자신에게 휴식을 선물하자. 내 영혼이 따라올 수 있도록 천천히 걸어라. 행복은 죽을 힘을 다해 산 정상을 정복하는 것도 산 아래에서 우왕좌왕 헤매는 것도 아니다. 정상을 향해 가는 과정 중에 얻을 수 있는 모든 경험과 느낌이 바로 행복의 본질이다. 영혼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기에 영혼을 놓친 인생은 생명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바쁘기만 한 생활 속에서 느끼는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니다. 속도를 늦추고 자신의 영혼과 보조를 맞춰 걷는 데서 진정한 행복이 피어난다. 단순할수록 행복하다.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인 부탄의 석학카르마 우라는 이렇게 말했다. 어쩌면 진정한 행복은 숫자로 측정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장 구체적인 행복의 정답들은 종종 가장 불명확하고 실체가 모호한 이유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저는 부탄이 단순한 신앙과 전통 문화를 고수해온 덕에 지금처럼 행복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포기하는 것도 지혜다. 전혀 소망이 없을 때나 아무 결실도 얻지 못할 것이 확실할 때는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부차적인 것, 지엽적인 것, 넘치는 것도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그래야 단순하고도 명료한 행복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6번째 강의. 일에 대한 편견을 바꿔라. 일은 짐이 아닌 선물이다. 샤르는 일을 생계를 위한 일, 성공하기 위한 일, 사명으로서의 일이 그것이다. 그리고 일 자체는 삶이 준 선물이라고 세 종류로 분류했다. 일은 신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축복이다. 일을 함으로써 생존하고 생계를 유지하며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일을 조금만 더 긍정적인 태도로 바라보면 어떨까? 일을 노동이 아니라 사업으로 하라. 의미 있고 또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목표를 추구할 때 우리는 단 1분도 낭비하지 않고 매 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일을 사업으로 보고 모든 걸 진지하고 성실하게 대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일을 의무감을 버리고 즐겁게 하라. 샤르는 세상의 명예와 이익에 대한 편견을 벗어난다면 행복은 모두에게 평등하다. 또한 일과 고통을 하나로 생각하는 나쁜 습관이 일에서 얻는 행복감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했다. 사람은 누구나 불안과 두려움, 기쁨과 행복을 경험한다. 이러한 감정을 경험할 권리를 빼앗기는 것은 행복할 권리를 빼앗기는 것과 같다. 이래서 나 자신이 좋아하는 초콜릿을 찾아라.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재 채용 담당자는 우리가 원하는 인재상은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면접을 볼 때 회사에 대한 열정, 기술에 대한 열정, 그리고 일 자체에 대한 열정을 보지요. 실제로 열정은 생각지도 못한 성과를 거두게 해줍니다. 일의 권태기 극복법. 첫째, 신선함을 찾아라. 둘째, 일과 휴식을 적절히 안배하라. 셋째, 자기 자신을 인정하라. 일을 사업으로 보고 경영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성공에 가까워질 것이라는 샤르의 말처럼 일을 자신의 사업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일뿐만 아니라
삶에 대해서도 늘 열정적이다. 열정만 있다면 권태기는 영원히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7번째 강의. 나를 행복하게 만들 의미 있는 목표를 세워라. 돈이 목표가 된 인생.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행복을 느낄 만한 의미 있고 명확한 목표를 세운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그 목표를 추구한다. 또한 자신이 의미 있다고 여기는 방식대로 살아가며 삶 자체를 즐긴다. 돈이 주는 잠깐의 환락에 넘어가지 말라.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은 결국 불행과 동행하게 된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다. 버나드 쇼는 말했다. 만약 스스로 행복한 삶을 만들지 않는다면 행복을 누릴 권리가 없다. 이는 스스로 재화를 창출하지 않으면 재화를 누릴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심장을 뛰게 하는 목표를 세워라. 적당하고 합리적인 목표는 우리를 더 멀리 더 오래 가게 한다. 2마리 토끼를 쫓으면 결국 모두 놓친다. 2가지 이상의 목표를 모두 완벽하게 이루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한 번에 한 개의 의자만 선택할 때 우리는 비로소 능력과 재능을 최대한으로 펼칠 수 있다.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 결국 넘어지고 만나는 사실을 기억하자. 한 번에 한 걸음씩 기적을 이루다. 출발선에서의 유리 혹은 분리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후 과정에서 얼마나 꾸준하고 끈기 있게 했느냐이다. 지치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단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바로 그 한 걸음이 성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8번째 강의. 자신을 믿어야 행복해진다. 자기 자신을 믿어라. 프랑스 작가 로맹 롤랑은 나 자신이 먼저 나를 믿어야 남도 나를 믿어준다 했다. 자기 자신을 믿어라. 자신감이야말로 스스로 우수한 인재로 만드는 최고의 비결이다.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 다음은 엥겔스가 지인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나는 어느 따뜻한 봄날에 정원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등으로 느끼며 향긋한 담배를 물고 아무리 읽어도 질리지 않는 좋은 책을 들고 있을 때의 행복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느낀다. 생각해보게. 그 어떤 즐거움이 이보다 더할 수 있겠는가? 행복은 이처럼 작고 평범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마음의 불안함과 괴로움을 이기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함께 무한한 활기를 얻을 수 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라. 실패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성공할 확률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실패할 확률을 낮추는 것이다. 어떤 일이든 착수하기 전에 반드시 나는 실패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소극적이고 불길한 예감이 현실화되기 십상이다. 자신을 실패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흉은 일 자체가 아니라 마음에 품은 두려움이다. 행복의 가장 큰 적은 자기 비하이다. 미국의 전 대통령 루스벨트는 어린 시절 앓았던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몸이 불편했지만 항상 자신감을 잃지 않았다. 사실 자신감은 그가 자기 비하라는 큰 적을 이기고 마침내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무기였다. 자기 비하의 원인을 찾아라. 자기 비하는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적이다. 왜냐하면 자기 비하는 매우 재능이 있고 뛰어난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9번째 강의. 생각이 감정을 결정한다. 불행하다는 생각이 불행을 불러들인다. 일어섰다 넘어서기를 수십 번 반복해야 제대로 걷는 법을 배울 수 있듯 수차례 실패를 경험한 사람만이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 사람의 가치는 경험이 들어갈수록 커지며 좌절이나 불행을 겪는다고 해서 꺾이지 않는다. 불행도 고통도 실패도 자신의 가치를 높여주는 인생 경험이다. 그러니 어떠한 순간에도 희망과 자신을 잃지 말라. 나 자신에게 행복의 주문을 걸어라. 가끔은 나도 즐겁지 않을 때가 있다. 당연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사람이기 때문이다. 줄곧 순탄하기만 한 인생은 없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고통과 상처, 괴로움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정적인 면이 아닌 긍정적인 면에 집중할 때 인생은 비로소 향기로운 꽃을 피운다. 상상으로 멋진 현실을 창조하라. 근대 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는 즐겁고 행복하지 않을 때 즐거움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치 이미 즐겁다는 듯이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다 했다. 나 자신의 즐거움을 퇴색시키지 말라. 지금 내가 강의하는 내용을 당신은 어쩌면 나중에서야 이해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주 늙어버린 후에 깨닫는 것은 곤란하다. 그때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도 더 이상 만회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에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모든 게 달라질 것이다. 환경을 바꿀 수 없어도 기분은 선택할 수 있다. 행복은 본질적으로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 얻는 기술이다. 누가 봐도 불리하고 나쁜 상황에 놓였을 때조차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한 줄기 빛이 된다. 환경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부터 바꾸자. 10번째 강의. 행복은 바른 비교에서 시작된다. 다른 사람이 더 행복해 보이는 이유. 톨스토이는 행복한 가정은 전부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의 이유로 불행하다 했다. 사람이 사는 모습은 모두 엇비슷하다. 그럼에도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가 많은 까닭은 자신의 불행만 크게 확대해서 보기 때문이다. 내가 남을 부러워하는 만큼 누군가는 나를 부러워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위를 향한 비교와 아래를 향한 비교. 행복은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샤하르가 말하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란 무엇일까? 아마도 균형 잡힌 비교의식 아닐까? 위를 향한 비교와 아래를 향한 비교를 적절히 병행할 때 우리는 겸손과 도전의식, 자족할 줄 아는 마음과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않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벗어날 수 없는 덫, 맹목적인 비교. 행복은 인생의 가치를 가늠하는 유일한 기준이자 모든 목표의 최종 목표다. 맹목적인 비교는 행복을 찾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린다. 행복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나 자신의 과거와 비교하라. 중국의 작가이자 진행자인 러지아는 비교의식은 고통의 근원이다. 그럼에도 비교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의 과거를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다. 세로로 비교하지 말고 가로로 비교하라. 자신의 상황이 과거에 비해 10배 이상 좋아졌어도 현재 다른 사람의 상황이 자신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순간 행복은 갑자기 사라지고 만다. 남이 어떠하든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저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 허영심에 묻어버린 행복. 진정한 행복은 현실과 미래를 적절히 연결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행복이 미래에만 있다고 생각하거나 영원한 행복을 바라는 사람은 결국 실망하고 실패한다. 11번째 강의.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다. 물 한 방울의 은혜도 솟구치는 샘물로 갚아라는 속담이 있다. 감사는 교양이자 미덕이며 지혜다. 감사가 습관이 되면 인생의 아름다움을 훨씬 많이 발견할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곁에 있는 행복을 놓치지 말라. 러시아의 대작가 안톤 체호프는 가시에 손가락을 찔렀다면 그 가시가 눈을 찌르지 않았음을 감사하라. 성냥이 호주머니 속에서 불이 붙어 타버렸다면 호주머니가 화약고가 아님을 감사하라. 똑같은 문제도 시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불쾌함이 기쁨으로, 불만이 감사함으로 변한다. 행복도 그렇게 얻어가는 것이다. 감사의 마음을 수시로 표현하라. 언제나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감사 노트를 만들어라. 비관주의자의 눈에는 항상 모자란 점만 보이고 낙관주의자의 눈에는 늘 긍정적인 면만 보인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 세계의 참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다. 오늘 하루 또 무사히 보냈음에 감사하라. 잃어버리기 전에는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건강을 비롯한 아무 일 없이 조용히 지나가는 하루가 그렇다. 평안함은 축복이다. 철학자 루소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진정한 미덕이 없는 것과 같다 했다. 감사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며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현재의 평범하고 평안한 생활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매일을 웃으며 보낼 수 있다. 평안한 행복과 건강, 기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작은 행복을 모아 큰 행복으로. 샤하르가 자신을 유명하게 만들어 준 하버드 대학교를 떠나 고향인 이스라엘의 한 대학교로 갈 때 사람들이 아쉬워하였지만 그는 나는 나의 아내 그리고 부모님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차 강조한 대로 행복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정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라 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간 이후 느리고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며 살아간다. 행복은 단순한 것이다.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없이 우리 곁에서 언제나 발견할 수 있는 일상이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주변의 작은 행복을 엮어 큰 행복으로 만드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이다. 12번째 강의. 기쁨을 나눌 친구가 있어야 진짜 행복이다. 나눔이 없는 인생은
그 자체로 징벌이다. 하버드 대학교의 행복학 강의에서는 나눔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한다. 또한 나눔이 없으면 어떠한 감정이든 메마르게 되며 어떠한 재물도 결국 그 가치를 잃게 된다고 가르친다. 성공은 다른 사람과 나눌 때 비로소 의미를 갖고 기쁨 또한 함께 공유할 때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다. 삶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라. 인생을 감옥으로 만드는 편협함. 마음이 넓으면 만물을 품을 수 있지만 마음이 좁으면 모래 한 톨도 받아들여지지 못한다. 그래서 이기심과 편협함은 인생을 폐쇄적이고 외로운 감옥으로 만드는 가장 큰 원흉이다. 삶은 친구가 많을수록 더 행복해진다. 인생은 기나긴 여행이다. 좋은 친구가 없다면 이 여행은 굉장히 쓸쓸하고 고독할 것이다. 친구는 맑은 차와 같다. 비록 맛은 담백하지만 진한 향이 오래도록 남아있는 그런 차 말이다. 또한 친구는 오래된 술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은 향과 맛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친구의 수만큼 우리 인생에는 감동이 늘어간다. 그래서 친구는 각박한 이 세상을 꿋꿋이 살아갈 힘이다. 베푸는 기쁨, 나누는 행복. 미국의 유명한 현대무용가 이사도라 덩컨은 이기주의자는 자기 이익을 챙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은 사회에 진출하고 난 뒤에도 끊임없이 학교를 지원한다. 이는 이미 대대로 이어진 하나의 전통이다. 많든 적든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자신을 길러준 학교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베풀고 나누며 감동과 감사를 잊지 않을 때만이 비로소 진실과 우정과 사랑을 얻을 수 있다. 이기심과 인색이 친구를 나무로 만든다. 러시아의 소설가 이반 투르게네프는 이기적인 인간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처럼 외롭고 고독하게 말라간다 했다. 이기적인 친구는 쓸데없는 감정, 소모와 무의식적인 상처만을 남긴다. 이기적이고 인색한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이는 없다. 이런 사람은 타인의 진심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저없이 남을 짓밟기 때문이다. 친구와의 우정은 진심을 바탕으로 맺어지기에 이기심과 인색함에 정복된 마음은 결코 진실한 친구를 얻지 못한다. 13번째, 강의. 자선은 행복의 뿌리다. 자선, 행복을 얻는 비밀이다. 자신이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돕지 않고 외면하면 결국 엄청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다. 아주 적은 노력만으로도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데 왜 행동하지 않은가? 이 모든 걸 아주 잘 알면서도 왜 실천하지 않는가?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라. 타인에게 관심을 가질 줄 알고 언제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더 큰 행복을 얻게 된다. 타인을 돕는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가장 큰 미덕이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비밀이다. 기꺼이 타인을 도울 마음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측은지심을 수시로 표현하라. 헨리 소로는 선행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다. 한 번 씨가 뿌려지면 언젠가 반드시 싹을 틔우기 때문이라고 했다. 타인을 향해 적절한 때에 측은지심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선행이다. 측은지심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진실을 볼 수 있으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 행운은 사랑의 마음이 주는 선물이다. 테레사 수녀는 우리는 대부분 위대한 일을 해내기는 벅차지만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할 수는 있다는 말을 남겼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얻은 행운을 부러워한다. 그러나 하늘은 언제나 공평하기에 아무런 이유 없이 행운이 생기거나 불행이 닥치지는 않는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꺼이 그것을 베풀 때 삶은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을 선사할 것이다. 보답을 바라지 않고 베풀 때 더 큰 보답이 돌아온다. 샤르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며 행복은 다른 모든 목표의 최종 목표라는 명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행복을 목표로 삼고 있어도 정작 행동하지 않는다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진심으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동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행복의 전당으로 이끌어야 한다. 시인 타고르는 아름다운 시로서 베풀의 가치를 표현했다. 땅 아래에 묻힌 뿌리는 가지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나. 그에 대해 아무런 보답도 바라지 않는다. 바라는 바 없이 베푸는 사람은 더 큰 것을 돌려받지만 욕심을 부리며 억지로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빈손으로 남게 된다. 왜냐하면 신은 욕심 많은 자를 돕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답을 바라지 않는 베풀은 인생의 가장 큰 지혜다.
14번째 강의. 스트레스를 피하지 말고 맞서라. 스트레스에게 행복을 빼앗기지 말라. 의미 있고 행복한 목표를 추구할 때 우리는 매 순간을 낭비하지 않고 빛나게 살 수 있다. 스트레스는 생활의 안정을 흐트러뜨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앗아간다. 가끔은 자신의 마음이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주자. 나 자신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말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환경과 문화적 배경은 잘하는 것, 완벽한 것에 온통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부모는 아이가 완벽한 성적을 내야만 칭찬을 하고, 사장은 직원이 뛰어난 실적을 올려야만 보상을 한다. 사람은 습관적으로 다음 목표에 주목함으로써 평생 맹목적인 추구를 그치지 않는다. 문제는 목표와 현실 사이에 종종 괴리감이 생긴다는 점이다. 완벽을 향한 추구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완벽해지고자 하는 목표와 현실 사이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만약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다면 인생은 훨씬 수월하고 가벼운 것으로 변한다. 융통성 있는 인생이 훨씬 즐겁다. 행복해지려면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중 운동 등의 신체 활동은 가장 빠르게 행복감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일 때는 몸을 움직이는 것이 의외로 큰 도움이 된다. 갑갑한 집안이나 사무실에만 틀어박혀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 햇볕을 쐬고 가벼운 산책을 즐겨보자. 팽팽하게 당겨진 신경의 줄이 느슨해질 뿐더러 세상이 여유롭게 보일 것이다. 피곤해지기 전에 휴식하라. 행복의 뿌리는 건강에 있다. 인생은 기나긴 여정이다.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바란다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세심히 돌볼 줄 알아야 한다. 졸리면 자고 피곤하면 쉼으로써 활력을 보충하자. 그래야 행복해질 기운도 난다. 스트레스와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 링컨은 적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와 친구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지혜로운 사람은 스트레스라는 적도 자신을 돕는 친구로 만든다. 그렇다면 어떻게 스트레스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평상심을 가져라. 그리고 천천히 생활 리듬을 한 템포 늦춰보자. 무겁기만 했던 스트레스가 가벼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현대인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내림을 갈망하고 있다. 타고르는 우리는 세상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속인다고 말한다 했다. 그의 말을 빌려 표현하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만들고 있으면서 스트레스가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원망한다. 사실 생각을 조금만 바꾼다면 스트레스를 동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자신의 내면과 소통하는 것은 기초를 다지는 것과 같다. 기초를 잘 다져야 튼튼한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자기 내면과 소통을 잘해야 타인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맺을 수 있다. 스트레스에도 같은 이치가 적용된다. 스트레스는 내면의 적이다. 내면의 적을 먼저 극복하고 친구로 만들어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훨씬 수월해진다. 스트레스와 지혜롭게 공존할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 되자. 15번째 강의. 역경과 어려움 속에 숨은 행복을 발견하라. 행복해지고 싶다면 원망하기를 멈춰라. 인생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다. 카네기는 운명이 당신에게 신 레몬을 준다면 그것을 달콤한 레모네이드로 만들어라 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마음가짐이다. 감정은 두 가지 요소와 조합에 영향을 받는다. 외부적 요인과 내재적 반응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외부적인 요인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지만 내재적인 반응은 자신의 뜻대로 온전히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행복과 불행이 갈린다. 내재적인 반응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쁠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다. 안 좋은 일 속에서 좋은 일을 찾아라.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는 1년 중 맑은 날과 흐린 날의 비율을 계산해 본다면 태양이 얼마나 공평하게 세상을 두루 비추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주 나쁜 일에도 좋은 측면이 있다. 믿지 못한다고 해도 사실이다. 그것을 억지로 좋은 일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나쁜 일 속에서도 좋은 일을 찾아냄으로써 일 자체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진정한 행복은 고난과 이겨내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 세상에 나쁜 일을 당하고도 손뼉을 치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 다만 긍정적인 사람은 그 속에서도 좋은 점을 찾아냄으로써 나쁜 감정을 이겨내고 행복을 향해 성큼 나아간다. 미래는 시간이 필요하다. 모든 불행이 재앙은 아니다. 생각하기에 따라 불행이고 축복일 수도 있다. 성장에는
반드시 고통이 뒤따르며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당장의 불행과 어려움이 미래의 행복을 빼앗지 못하도록 긍정적이고 바른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하자. 줄이 끊어진 바이올린. 그래도 연주는 계속된다. 진정한 행복은 고난과 좌절을 이겨낸 것이다. 지금 행복하지 않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행복을 찾고 발굴하라. 그 편이 훨씬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행복은 적극적으로 찾고 갈구하는 자의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처럼 느리게 더 느리게는 탈 벤 샤할의 행복학 강의를 바탕으로 행복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진정한 행복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지혜오브 유튜브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